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됐었던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의 전후에서 정말 시장의 변동폭도 엄청났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렬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뭐 한편으로는 또 계속 강력한 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침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잭슨홀 미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네. 자꾸 질문을 하니까 파월 회장이 기본적인 스탠스는 지난 8월 20 며칠인가 잭슨홀 미팅과 똑같다 했는데 네네. 점도표가 올라갔어요. 이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75bp 올라서 올려서 인상해서 3.0, 3.25가 됐잖아요. 네네. 그거는 80% 이상이 그렇게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예상 수준이죠. 근데 점도표 12명인가 10몇 명이 같이 네네. 연말에 얼마까지 가요, 내년 연말 얼마까지 가요. 그 네. 포인트가 미미한 것 같지만 올라갔어요. 네. 연말에 4.4%고 그쵸. 내년에 4.6%인가로 올라갔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장에서는 4.0에서 4.5 사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적으로는 4.25 정도 이하 정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네거티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헉시 않게 맞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발표되고 나서 내려간 건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그 네. 4.6% 4.6 오르는 게 좋은데 그럼 인플레이션 잡히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024년, 25년이나 잡히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네. 경제 성장 1.7, 1.2잖아요. 내년도 그렇죠. 내후년도. 네. 그때 약간 희망이 섞여 있는 건데 미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2%가 2.5 낮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낮은 성장률을 감내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미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컨펌 된 거지만은 네. 그동안에 실업률이 4.4%, 5% 이렇게 6%가 4.6인가요? 4.4% 올라가면은 네네. 100만 명 이상의 소비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한 2년 동안은 고통이다. 고통이 없으면 3년 뒤에 없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지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묘하게 네거티브한 건데 기대가 높았던 사람들은 좀 아플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를 경제성 기업이 중요하니까 네네. 기업이 그 재고 조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 조정 뭐 여러 가지 가격 네네. 전략 이런 것이 어저스트 되는 거기에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빨라도 9월, 10월, 11월 갈 것 같고 늦으면 내년도 한 2월까지는 네네. 기업들의 어닝 숫자가 나쁜 것이 명확 관화해지는 그 피리어드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피리어드를 지나가는 그 그쵸.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도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점도표, 그러니까 6월 점도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건 이 정도 수준의 점도표라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내년쯤엔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일부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8월 증시의 반등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걸 보면은 그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완전히 없어진 거죠. 2024년이나 지금 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25가 됐잖아요. 네네. 연말에 4.4가 평균으로. 물론 보팅하면 4.4가 될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네. 금리는 4.4 이렇게 올라가서 내년에 유지되고 네. 또는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4.6이 되고 거기서 내려오더라도 내후년 2024년에 내려오더라도 네네. 그 수준 3.9가 지금보다 높은 거죠. 0.7% 높은 거죠. 그 사이에 그동안에 인플레가 빨리 잡히면은 주가는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네. 주가 시장이 2004년까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기대치가 늘어진 거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 내년까지 없다고 확실하게 모습 바꾼 겁니다. 금리 그러다 인하는. 보니까 금리 인하 없다. 올해 한 번 더 올라간다. 4.4%. 그러니까 지금 올해 두 차례 남았잖아요. 원래 그 CPI, 그러니까 8월 CPI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에 75, 11월에 50, 12월에 25 이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두 차례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4.4가 연말이라고 네. 점도표를 찍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3.25잖아요. 네. 3.25, 3.0, 3.25니까 그쵸. 1.25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 줄. 그쵸. 그러니까 두 번 나와서 어떻게 돼요? 75, 50 되겠죠. 75, 50. 예, 그렇게 돼야지 네네. 점도표가 물론 이 점도표대로 안 되고 더 낮을 가능성은
9월 달 CPI가 10월 12일 날 발표되거든요. 네네. 지금 지나갔는데 10월 10일 날 발표되는 9월 CPI가 또 중요하겠죠. 네네. 예, 지금 7월의 CPI는 낮아서 좋았는데 네네. 8월의 CPI 이제보다 높아서 나빴던 거잖아요. 그거 한두 달 가지고 일입할 수 없다고 파월도 얘기한 거니까 네. 9월 CPI는 유가는 많이 안 빠졌지만 과연 소비자 물가와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네네. 하지만 그것이 나오는 10월 10일 날도 한번 분기가 되겠는데 그 임팩트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4.4%라는 게 됐기 때문에 75, 50bp가 아니고 50, 70은 아니겠지만 그쵸. 50, 50이 되면 좋겠는데 11월 2일 날 FOMC인데 11월 2일 날 FOMC는 10월 12일 날 나오는 9월 CPI 넘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상 하는 거니까 그게 75가 아니고 50이 될지는 그거를 지금 베팅하거나 그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부를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좀 어떻게 볼까요?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고요. 네, 우리가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물론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QT가 6월부터 시작해서 네네. 455불 지금 900불 하려고 하는데 955불 빠르지 않지만 네. 그 임팩트가 갖춰지면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풀 임팩트가 느껴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경제에. 네네. 아직 임팩트가 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우리 미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이는 임팩트로 풀지 않았어요. 네, 그 임팩트가 오는 게 이제부터 시작해 내년도 봄까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오면 소비가 줄 것이고, 네. 근데 물론 그 소비가 주는 것 때문에 주가들이 기업의 주가들이 민감한 주가들이 내려갔죠. 반도체 주가들이 네네. 주가가 그네가 더 빠지냐? 오늘 이런 뉴스 때문에 얼마나 이건 다른 문제지만 그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포캐스트가 낮아지는 것이 구간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나갈 때까지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냐 아니면 충분히 빠졌냐 요거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알겠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가 미리 붕괴할 정도로 빠지면은 네네. 저가 매수죠. 근데 애매하게 버티면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이 있어서 네네. 저가 매수가 섣불리 들어오면은 그러면 아마 주가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길게 횡보 내지는 낮아진 행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10월에 발표될 그러니까 9월 CPI를 우리가 10월 10일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보는 트렌드를 보면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주택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음식료 가격이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고, 다만 휘발유 가격은 그래도 14주 연속 그렇죠. 떨어지고 네,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0월에 발표될 9월 CPI는 좀 부정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개선될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제 9월 오늘이 21일인가요? 네네. 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난주까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낙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먼스로 9월이건 8월, 10월 나올 텐데 0.1%씩만 올라도 네네. 그래도 그 CPI가 5% 정도 이하로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를 4.5%가 오른다니까 5% 이하로 CPI가 나오는 순간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CPI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갈 때 네. 먼스 오브 먼스로 빠지지가 않고 0% 플랫 또는 0.1%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네. 그럼 5% 이하로 언제 내려가냐면은 1분기까지는 안 내려가요. 내년 1분기까지는. 무슨 얘기냐? 네. 금리 인상이 지금 고점에 온다는 기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네네. 전쟁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전쟁 같은 것이 휴전으로 가가지고 서플라이 사이드에 도움을 좀 주는 정도가 오지 않으면은 네. 일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근데 휴전이 난다든지 휴전이 이제 우크라이나 잘해서 러시아가 휴전에 오든 네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양보해서는 오든 아니면 연말 가갖고 너무 힘든 그 독일이 압력을 줘서 이제 아무리 세이빙하고 뭐 정규를 했거든 안 된다. 그래서 네네. 연말 연초돼서 어떤 휴전을 유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CPI 넘버에서 먼스가 디클라인이 또 확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전제를 제외한다면은 지금 CPI 넘버를 흐름 봤을 때는 아까 주거비 있잖아요. 네. 주거비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가거든요. 렌트 정가시키는 거 한 6개월, 9개월 이상 걸린단 네네. 말이에요. 그거는 연말까지 영향이 없어요. 다만 하우징을 퍼밋하는 거, 신규 채권 같은 거 퍼밋하는 거는 줄어들 수 있어요. 네네. 이게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 가격이 내려가고 렌트비로 전가되는 거는 그거 역시 해를 넘기거나 내년 봄쯤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 같은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도움이 확실하게 오는 게 아니라면은 네. 9월, 10월, 11월, 12월 할 때 먼스 오브 먼스가
디클라인이 돼야지 YOY CPI가 5% 이하가 빨리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YOY CPI가 5% 이하가 빨리 안 온다면은 네네. 금리가 4% 이상 올라가는 상태를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는 그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도 저는 나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연말 쇼핑 시즌은 뭐 항상 미국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그때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보수적으로 하셔야죠. 현금은 30%에서 70% 갖고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으면은 30% 가지고도 충분히 한 70% 주가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유리질이 왔다 갔다. 그런데 웬만한 개인 투자가라면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보유하는 게 맞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뉴스로 어느 섹터가 이렇게 치솟을 때 쫓아가면은 묶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쁜 그 트랩에 그렇죠. 걸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지 그 어닝이 내려가서 붕괴되는 주가를 봤을 때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현금이 없으면 그런 여유를 못 가져요. 오히려 막 그냥 갑자기 다 버리는 이상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고요. 물론 현금할 때 다 물려있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유명한 것부터 줄여서 유명하지 않은 것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서 유명한 것가 더 내려갔을 때 그거를 천천히 저가 매수하는 게 맞죠. 일단 말씀드린 저가 매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이 만약 5번 정도 말아서 오늘 내일 다음 주가 샀다 이런 게 저가 매수였다면 그걸 늘려야 돼요. 네네. 10번에 30번으로 한 석 달 나눠서 한다. 이런 그 끈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파월은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2년을 얘기했는데 우리 투자가들도 네네. 산다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2개월 이상 저가 매수를 길게 할 수 있는 참을성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사든지 대한민국 장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을 보든지 네네. 아니면 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FOMC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낱낱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렬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